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7월달 문풀 개강을 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 여러분 교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는 이 프린터가 실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고. 그래서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안내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강의식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체적인 워크숍을 학습은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일종의 현시적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안내를 하고 나서 오전은 주로 선생님하고 같이 분석을 하고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오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상호 평가와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학습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자석을 앉을 때 두 사람씩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서 앉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이 수업 방식이 활동을 해서 서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교재 준비는 우리가 오전에는 주로 서답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기출 문제 문학을 선다. 우리가 서술형은 논술형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죠? 다 풀었죠. 1월 달부터 우리가 몇 월 달, 저번 달 6월 달까지 서술형과 논술형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다형이죠. 선다형, 선택형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가 선다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스타일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변형을 시킬 겁니다. 그럼 책은 그대로 원래 선다형대로 돼 있고, 문제 변형 문제는 다음 주부터는 PPT를 통해서 선생님이 띄워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8주기 때문에 2주씩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현대소설이 진행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주는 현대시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8월 달에는 고전 산문과 고전 시가 이렇게 해서 2주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량을, 그렇다고 해서 선다형을 매년 연도별로 전부 다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선다형은 우리가 서술형에 맞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버립니다. 버리고 서답형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문제와 알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문학하고 이 지금 수요일하고 이렇게 패키지를 묶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 작품, 이 기출을 했던 이 작품하고 이 영역과 금요일 날 문학과 연계가 될 겁니다. 연계가 될 거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항상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연계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아마 하루만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연결이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힘들 거고,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럴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수업에서 오는 형태가 아니라 수업의 방식이라든지, 지금은 선생님이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 수업 전체 연간 커리큘럼을 보면 알겠지만은 7, 8월 달, 5, 6, 7, 8월 달에는 우리가 합격을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확충하는 시간이냐 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 조건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지식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해보면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다. 1년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답형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전체의 어떤 개관을 잡아서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선다형으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넓게
얕게 공부한 사람은 굉장히 이 시험이 힘듭니다. 이 시험은 이제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깊고 체계적인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모의고사에 풀었던 문제를 선생님이 채점해본 결과 굉장히 점수가 저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별개 문제는 선생님이 하고 수업했던 사람들은 활동했던 문제들도 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에 적합한 조건을 말하는 거 충족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10줄을 알고 있으면은 그 답안에는 2줄을, 3줄을 써라 이러면은 그게 맞게끔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구성하는 능력. 그런데 10줄의 지식을 아는 걸 다 쓰려니까 이놈이 뭐야? 미친 듯이 답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보니까 분량이 많은 게 모자라니까 막 이상하게 그랬잖아요. 구성을 해서 얼버무리 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은 굉장히 긴데 특정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게 얕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주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라. 그렇죠. 이거는 교양 쌓는 게 아닙니다. 교양 쌓는 게 아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을 자꾸 늘어떨리는 그런 공부는 교양을 쌓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하거나 뭘 할 때 그렇죠. 자기가 많이 아는 일종의 일반 상식적인 그런 형태를 많이 이제 뭐는 게 확충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달변가처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어떤 장소에 모이거나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수다스럽고 이런 사람을 말을 잘하는 걸로 생각.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수다를 잘 떠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상황 맥락에 맞게끔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런 많은 게 우리가 소통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잘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잘 맺을 수 있는 가장 경제 원칙입니다. 최소의 많은 시간과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언어 생태.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말을 잘하는 거다. 시험 잘 치는 것도 어떻습니까? 최소의 시간과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합격하는 게 시험 잘 치는 겁니다. 그 놈이 제일 실력 있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 하는 게 시험에 응용하려니까 매번 떨어져도 매번 1단계 지식의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배경 지식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논제 분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정확하게 잘 떠올려도 우리가 시간과 분량에 맞게끔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아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또 가서 퀴즈 풀러 갔는데 딱 설명을 들어 아는데 순간적으로 부자를 내가 늦게 눌려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기학. 그러니까 아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출하는 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지식을 이제 우리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려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논제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건을 잘 맞춰서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배경 지식을 동시에 그러니까 논제 분석과 제시문 분석과 배경 지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죠. 또 이것도 더구나 이것은 하는 게 그만큼 치열한 시험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5% 인생. 여러분은 5% 인생에 들어야 합격합니다. 10,000명의 지원자 중에 500명을 뽑습니다. 10,000명의 지원자 중에 500명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에 들기 위한 학습 활동을 하는지를 항상 자문자답을 하라 이 말이죠. 5%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 5%에 들기 위한 인생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항상 자문하라 그랬잖아. 내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5%에 들은 뭐예요? 기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집단에서. 대학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든 그렇죠. 우리 사회 중에서 내가 그렇잖아요. 5%에 들었던 뭐예요?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그게 지속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던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저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모의고사 때까지는 2차 때까지 이제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선생님도 이제 예민해집니다. 이게는 당락의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떨어질 놈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학원 강사는 뭐하는 거예요? 합격자를 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다음 뭐예요? 속된 말로 장사잖아요. 장사.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걔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합격을 시켜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맞춘다. 지금까지는 배경 지식을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는 뭐뭐만 안내만 해줄 뿐이에요.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르쳐 줄 수는.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이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많은 거예요. 남이 익혀온 배경 지식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려면 아까 말했잖아요. 5% 안에 들려면 밤잠을 안 자고 익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5%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 그걸 못 따라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딜레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1줄, 2줄, 3줄 쌓이면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의 경쟁 속에 붙으려면은 계속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 붙으려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짐을 다, 무게를 내가 10kg, 100kg씩 지고 가는데 저놈은 100kg 지고 따라가는데 나는 100kg 지고 따라가니까 주저앉을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짐을 하나씩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몸짓을 가볍게 해야 그놈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 안에 들려면은 자꾸 이제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경쟁할 수 있는 파트만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파트만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종착지에서 그래도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게임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책을 많이 보면은 내가 많이 하나 두 개 익히면은 되겠지. 이런 감성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감성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많은 게 게임에 이제 리그에 도달 연습 경기는 끝나고 리그에 들어간 겁니다. 예선전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젖부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성점을 안고 간다 이 말입니다. 성점을 안고. 그렇잖아요. 성점을 내가 한 지면은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고 비기면은 뭐 하는 거야? 0점이 되는 거고 이기면은 뭐야? 플러스 점수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서 나중에 뭘 하나? 총점을 내서 내가 결승전에 진출하려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 리그에 전출하려면 리그에 남으려면 가리잖아요. 이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게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일단은 많은 거에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항상 강조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책을 많은 거, 이것저것 써도 된다 안 돼? 좋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써도 어떤 간에 책은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에 대해 말. 책 없이 앉았으면 책 없이 앉으면 집중을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가 없이 앉아 있으면 집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흥미가 떨어진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불가피하지만은 지각하지 말 것, 결석하지 말 것. 특히 특강 넣은 사람은 들쭉날 때 걸르면은 1시간, 2시간 선생님 놀 때 집에 가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부지리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사람 것들은 초장부터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혜택을 줄 때는 줄 만큼, 받아들일 만큼 자세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나 어준이 떠지 주는 그런 내가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거에 갖춘 만큼 나는 절대적으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잘 가지세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 것, 지각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교재 준비를 가져올 것,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선생님이 항상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뭐를 할지를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안내를 준 겁니다. 그렇죠. 범위도 안내를 주고 뭘 준 거다. 그래서 항상 이제 다음 학습을 안내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를 항상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독서처럼 뭐 한다? 훑을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게 예측하기, 질문하기.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고 싶어. 우리 케이답을 해냅니다. 알고 있는 게 뭐고, 이 파트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학습할 게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질문하고 예측해서 와라. 이 말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예습 3시간보다, 그렇죠. 우리가 복습 3시간보다 예습 30분이 효과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문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모든 성패는 많은 게 계획학입니다. 읽기 전 단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거예요. 학습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레알처럼 바로 가장 특징이 리뷰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뭐 하는 게 더 알고 싶은 거. 그랬잖아. 다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독서의 마지막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 알게 된 것을 많은 게 어떻게 한다? 적용하는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웠으면은 이것이 원래 시험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것인가? 원래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예측하라 이 말입니다. 예측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자기가 챙겨나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거야. 미리 다른 거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 주에 한 걸 이번 주에 소화시킨다는 많은 게 각오로 수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주만 수업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입니다. 이번 주에 한 거는 이번 주 안에 성부를 내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 배운 것을 이번 주 안에 내가 100% 성부를 못 냈다. 그러면 성부 낸 만큼 원래 합격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70%밖에 많은 게 나는 이번 주에 한 걸 소화를 못 시켰다. 그럼 70% 합격되는 겁니다. 나는 30%밖에 많아 소화를 못 시켰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많은 게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배운 것도 30%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놈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얼마나 소화시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배울 걸 얼마나 많아 소화시킬 거냐 말이에요. 왜?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배운 거 하고 시간이 멀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배우는 당장 일주일 안에 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렇죠. 몇 달 전에 배웠던 거, 몇 달 후에 배울 거, 그걸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또 뭐는 기본 자세나 사고가 안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선생님의 좌우명이 때문에 뭐 하는 게 그렇잖아요. 행동하라 이 말. 사고가 바뀌어야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합격할 수 있겠다.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단원에서 오늘 이것을 많은 게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우겠다. 들쭉날쭉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일 싫어합니다, 선생님. 그렇잖아요. 들쭉날쭉거리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애초부터 들쭉날쭉거리면 가세요. 인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요? 독서실도 있고 자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야만이 많은 게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명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뭐 게임이에요. 내 개인 연습이 아니고 이제 실전 리그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전 리그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성부를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성부가 관계 있다. 아까 명심하죠. 일주일 것을 소화시키는 양이 점차적으로 원래 자기 합격률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합격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불합격은 없습니다. 0%라는 지금 강부를 듣는 사람이 0%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단 거기는 1%도 있고 2%는 합격률이 있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세상은 0%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몸담는 순간 프로테이지는 기본적으로 10%, 20%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 인생도 2%, 1%, 2%밖에 안 되는 많은 거예요. 승률도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우리 뭐 그렇죠. 유럽 리그도 보면 있잖아요. 축구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2부 리그에서 가돌라온 놈이 우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뒤엎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식을 뒤엎는 경우가. 그것은 바로 많은 게 그 자기에 맞는 게 있다면 2% 10%지만은 자기에게 맞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 경량으로 나오면 남아야 뭐야? 90% 100%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책은 바로 많은 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뭐 두껍지도 않으니까 가방 넣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거나 학원에 오거나 독서실에 가거나 여러분 곁에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임용의 기본 서적은 가장 필수적인 거는 이제 여기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이청구 개정해설서죠. 그죠? 두꺼운 그겁니다. 그죠? 개정해설서. 그거는 이제 이론입니다. 교과를 하려면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성취 기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필수 교재입니다. 세 번째 필수 교재가 기출입니다. 기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용에서 합격할 수 있으면 이 세 건이 내 몸에서 항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는 바로 이 반경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 있든 어디 가든 내가 항상 많은 게 뒤집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몸에서 언제나 자기가 필요할 때 다 많은 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필수 요소라는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문을 하거나 화법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도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설을 하거나 많은 게 시를 하거나 뭐나 그것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과 그 효과를 모르면은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의 합격이라는 많은 게 하나의 조직체, 유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용을 구성하고 있는 학습할 수 있는 필수 구성 요소를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공부를 한다. 웃기잖아요.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에 대한 기본 사고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많은 게 제일 영순위는 이청구 개정과정 해설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배경 지식을 익히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익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로 가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전 문제. 키워드를 잡아가는 게 이거다. 실전 문제에 맞게끔 키워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배경 지식과 실전 문제가 어떻게 많은 게 시험화돼서 유형화되어서 나타나느냐를 보는 게 바로 기출이다 이 말입니다. 기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그 다음에 많은 게 나올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온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지. 나온 것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걸 예측할 줄. 그러면 그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까지 지금 수요일 날 많은 게 1월 달부터 매달 때까지 6월 달까지 해서 전체 많은 게 교과서 6건을 분석을 했잖아요. 지금 교과서를 분석하고 지금 기출해서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출은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보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적은 시간과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출은 몇 분을 본다? 많이 볼수록 좋은 겁니다. 그 대신 기출도 우리가 항상 세 단계로 보죠. 첫째 볼 때는 많은 거예요. 기출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기출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이것은 많은 거야.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 문제로 당락을 결정지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출을 개뿔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기출을 해설서를 그냥 독서하듯이 잡지책 읽듯이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1월, 2월, 3월 달까지 기출은 뭡니까? 훑기를 통해서 어떤 유형과 어떤 영역에서 출제됐던 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유형과 영역을 아는 겁니다.
갯불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인 지식도 없는데 기출 보면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걸 1, 2, 3때 할 때 기출을 깊게 보니까 많은 거예요. 1년치 한번 보는데 몇 달이 걸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 대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영역과 많은 게 유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5, 6, 7월, 8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5, 6달 이때를 볼 때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배경 지식에 배웠던 요소를 보는 겁니다. 어떤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출제를 했던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기출을 보는 거는 이제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겁니다. 나올 내용. 왜 그러냐면은 9월 달에 들어가 버리면은 실전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볼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배경 지식을. 그런데 지금 많은 게 일반 오강사들은 보면 지금 7, 8월 때 이제 기출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기출을 그냥 훑어읽고 끝나는 겁니다. 훑어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에 합격을 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합격을 할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2009 개정과정 이후 우리가 사회 구성제 이후 모든 것이 전략 수업이다. 전략 수업. 전략은 어떻게 구사하라고 돼 있어요?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라? 단계별로 그 기능에 맞게끔 하는 거야. 방법을 못해. 최적의 방법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단계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계별.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교과에서.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거예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우리는 많은 거예요. 교육과정 해설서에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대로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기억이 뛰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게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배운 지식과 여러분의 학습 행위가 일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체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지식은 예전에 선다 형식으로 지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학습 태도는 옛날 형식주의로 그대로 하고 공부는 지식은 사회 구성주의로 배우면서 학습 태도는 형식주의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게 상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상충되니까 우리는 바로 시험장에 가면은 행동화를 통해서 지식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행동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없으니까. 학습 효과가. 그러니까 평소에 몸이 그게 많은 게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빠르게 많은 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활성화가 안 된다. 그걸 이제 지금 많은 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수요일은 거기에 중점이죠. 수요일 날에는 진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진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진도의 양은 우리가 내일 모레잖아요.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 내일이 뭡니까? 교과와 문법. 그렇죠. 문법 교과. 그 다음에 금요일이 문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형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8강에 걸쳐서 테마로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안내를 내일 한다면 내일은 바로 문법은 어문론을 이제 문법은 이미 우리 가장 형식주의로 배워야 된다 그랬죠. 선조적 지식 위주니까. 문법은 지식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선조적으로 합니다. 선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게 시험에서는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어문론에 이제 2주씩 진행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가 어문론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2주가 바로 많은 게 형태론이 될 거고. 2주가 바로 많은 게 통사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게 2주는 종합적인 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2주가. 그렇게 해서 이제 2주씩 해 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을 통합해서 이제 많은 게 문제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같은 영역끼리. 교과는 내일은 뭘 한다? 바로 많은 게 심화학습 교과에 초점을 둡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화작을 먼저 합니다. 알겠죠? 화작을 4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사작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한 5주 정도 하고, 독서 3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8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우리가 화작의 원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는 게
정보 전달에 많은 게 글쓰기, 말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정보 전달에 많은 게 화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발표입니다. 발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표는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정보 전달의 글쓰기라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로 설명문과 보고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동안에는 이제 우리는 많은 게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주장하는 원리와 주장하는 화법과 주장하는 많은 게 그랬잖아요. 우리 장문에. 그럼 주장하는 화법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바로 연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연설. 그러면 이제 대화 원리는 기본이니까. 거기서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앞으로 영역이 있는 게 우리가 많은 게 발표와 연설이라 그랬죠. 연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출제될 수 있는 게 또 뭐 하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걸 같으면 논설문과 건의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테마를 잡을 때는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올 확률이 있는 걸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올 확률이 있는 것을. 중요도 평정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5%의 경쟁을 붙으려면은 숙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성부수를. 자신의 필살기를 지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살기. 5%를 지닌 사람은 다 필살기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한 가닥씩 한다 이 말입니다. 한 가닥씩. 그런데 내가 어둥뚱뚱한 걸 가지고 갔다가는 그냥 깨지기 쉽잖아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참가하는데. 그거는 많은 게 우리가 바로 많은 게 아마추어 시장에서 이야기지. 프로 시장에서는 참가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거예요. 이미 직업을 구하는 거는 프로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프로 시장에서는 이긴 자의 많은 게 잔치판입니다. 그렇죠. 참가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참가하는데. 그건 아마추어 게임 할 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게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로 시장에 떨어졌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직업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많은 게, 금요일 날에는 주로 이제 우리는 갈래론에 대해서 먼저 할 겁니다. 테마를. 그렇게 8개 테마를 이제 잡아갑니다. 오늘 이제 기출의 뒤에 보면 갈래가 조금 있습니다. 기출에 여기 이제 오늘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우리는 가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래론을 할 때는 우리는 자, 문학은 전부 많은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8주에 가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바로 작품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작품 분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4개의 갈래를 8주 동안 작품 분석하면 몇 편을 하겠습니까? 몇 편을 하겠어요? 수능식으로 많은 게 그냥 겉핥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해가지고 무슨 승부수가 있겠습니까? 5% 안에 인생이 지금 그거 해가 5%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미 많은 거예요. 작품을 뚫고 온 놈이 수두룩한데 그거 인지 훑어가지고 무슨 놈은 5% 안에 들겠습니까? 그거는 쇼다 이 말입니다. 쇼. 알겠죠? 그거는 성부가 안 나는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가 안 나는 게임입니다. 그런 공부를 인지해가지고 승부수를 띄우겠다. 웃기잖아요. 합격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 새끼는 많아도 합격률이 바닥인 겁니다. 그 사람은 합격에 초점을 둔 강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 포인트는 이야기했잖아요. A에 많고 적으면 선생님은 모든 처음부터 강의 스타일 자체가 합격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합격에 초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은 많은 게 그렇다고 학생의 선생님이 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매년 왜 35명 이상이 합격이 나오느냐. 35명 같은 어마어마한 합격률입니다. 어마어마한 합격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아까 얘기는 그만큼 많은 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뭐다? 집중력입니다. 알겠죠? 태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느냐. 얼마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떻습니까? 성취가 되려면 그렇잖아요. 동기유발이 중요하다 이 말. 동기유발. 그 욕구가 많은 거야. 있어야 돼. 동기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 충족.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면 안 갈 거 아닙니까? 배고플 때 밥 주는 놈이 먹을 거 주는 놈이 제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치.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게 그것을 흡수를 100%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 그러니까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막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 학습을 하는 순간 붙을 확률이 많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10%인지 90%는 게임을 붙어봐야 합니다. 90%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10%도 얼마든지 많은 게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승산이 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승산이 있는 학습을 하느냐, 내가 10%를 알더라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은 많은 게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써봐서 알겠지만, 답안지 써봐서 알겠지만 몇 개 없어요. 많은 잡다한 지식을 그 시험장에서 별로 써먹자면 못했을 겁니다. 모의고사 칠 때도.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초점을 두고 우리는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많은 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문풀을 먼저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1번 문제. 자, 1번 이제 되도록이면은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 수요일 날에는 3개 영역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과와 문학.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게 문학의 비중을 좀 많이 둡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공부를 한 사람은 바로 뭐야? 문법은 기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법에 자신이 없다. 이 사람은 바로 뭐 하는 거야? 임용에 합격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 이 말. 그걸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법은 지식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암기가 절대적입니다. 암기. 정확한 암기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암기를 할 때는 모든 교과나 문법이나 문학은 전부 많은 게 암기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우리가 배웠던 그럼 독서할 때 있죠. 읽은 후에 학습이 뭡니까? 첫째 전략이 뭐예요? 자, 읊어보세요. 개요 작성입니다. 그렇지? 요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개요 작성을 하는 거예요. 개요 작성. 개요 작성이면 중심어를 잡는 겁니다. 중심어. 그러면 중심어를 잡는데 어떻게 중심어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제문을 잡는 거죠. 주제문을. 그러면 주제문을 잡는데 개요 작성, 개요라는 순간 뭐가 같이 들어갑니까?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 글의 구조가 동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글의 구조. 그러면 글을 읽으면은 중심 내용과 구조가 동시에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담화관습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모양을 내는 게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표현. 그 세 개가 글에 많은 게 기본 구성 요소잖아요. 글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만 딱 정해져 있다 이 말. 이제 그걸 뭐 한다?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서 많은 게 도형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 하는 게 보조자료로 이야기하면은 도표입니다. 도표예요. 도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익힐 때는 그게 머릿속에 도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표화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로 뭐예요?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가 동시에 구성되어 있는 게 도표입니다. 도표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와 우리가 형식 스키마는 글의 구조죠. 구조와 전개 방식입니다. 전개 방식. 그 다음에 거기에 만난 단락배 핵심어, 중심어가 내용 스키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게 말한 게 도표입니다. 도표. 그 도표가 한 파트가 딱 나면 그 도표가 딱 찍혀야 됩니다. 하나처럼 딱딱 찍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은 그것이 정확하게 도장처럼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문법은 이야기했죠. 바로 뭐라 그랬어요? 임용에 합격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안 돼요. 문법 100점 맞았다, 임용 합격하는 거는 뭐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임용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일 뿐이에요. 왜?
합격한 사람의 5% 안에 들은 합격한 사람은 거의 많은 게 문법이 90점 이상입니다. 거의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격자한테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변별력이 있지만 그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합격에 초점을 둔 학생이냐 그렇잖아요. 내가 학습에 초점을 둔 학생이냐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문법을 잘한다고 뭐는 기고만장해서 설치는 인간은 뭐예요? 학습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합격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법의 100점은 내가 임용을 할 수 있는 기본과 조건을 갖춘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경쟁에 밀릴 수 아닌, 그렇잖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문법은 이야기죠. 그래서 문법은 지식이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그러면 교과는 바로 뭐예요? 지식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응용, 전략이,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원리를 익히면은 그 50을 적용하기가 쉬워요. 50대 50이기 때문에. 근데 문학은 지식과 응용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20대 80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지식을 다 익히고 작품을 다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문학에서 말려들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적확하게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적확하게. 또 한편으로는 문법에서 빠지는 수도 많습니다. 왜? 자기가 공부를 다 익히 해서 거의 다 아니까 기본적인 조건을 놓친다는 겁니다. 디테일한 조건을 놓죠.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모의고사 증거를 그대로 가져 채점을 해보니까 엉망이에요. 채점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글을 보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멀은 조건을 써야 돼. 모든 시험은 바로 뭐야? 조건 싸움입니다. 왜? 채점이기 때문에. 채점은 조건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뭐 하는 게 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나 이런 거 우리 보세요. 노래 경연대회나 뭐 캣밥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우리는 듣기 좋으면 노래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뭐 음색도 좋고 막 반응도 좋은데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음정이 불안하고 박자를 놓치고 그렇잖아요. 느낌이 안 살고 등등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보는 채점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니까 그만하면 충분히 잘하는데 왜 떨어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음정을 놓쳤다, 박자를 놓쳤다, 음정이 불안하다, 호흡이 지금 안 맞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전문가니까. 그게 채점 요소다. 그러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잘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면 돼요? 무슨 평가예요? 뭐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무슨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 우리 관객들은 뭐예요? 총체적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총체적 평가. 그런데 뭐냐? 채점을 하기 위한 평가는 전부 뭐예요? 분석적 평가를 한다. 분석적 평가를 해야 그 사람을 지도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를 잘하고 뭐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장 시험 나왔잖아요. 분석적 평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문제 1을 봅시다. 이제 문제 1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영역을 잡습니다. 항상, 자, 읽는 순간 바로 뭐예요?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대상입니다. 이 시험 문제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 되나요? 그럼 항상 선생님이 이제 학습할 때 뭘 떠올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배경 지식은 테마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테마는 가장 기본적인 테마는 통시적 고찰입니다. 지식의 깊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깊이예요. 깊이. 그러니까 깊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점검하라.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이 상의어입니다. 상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조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조화 지식은. 그러니까 상의어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 자체의 특성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다른 것에 의해서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러면 요 놈은 바로 뭐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그 자식이, 여러분의 아들을 보면,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거예요. 그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특히 많은 거야. 장가를 갈 때는 그렇잖아요. 뭐 할 때? 그 여자를 보지 말고 자기 어머니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많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실제로 바로 많은 거예요. 저 부인이 중년이 됐을 때 모습이 거의 막 싱크로드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도 지금도 보면은 많은 거예요. 우리 만화도 보면은 많아. 우리 장모만 그래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어요. 장모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그 많은 게 나쁜 점도 막 그게 처녀 때는 다소곳하고 그러니까 안 나타나던 게 이제는 지난해나 막 가고 지가 더 나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이 본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숨었던 막 점박이들이 막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닮아가는 모습도 똑같아요. 생기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행동도 그렇고. 선생님도 가끔 하면은 좀 나오고만 우리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가면 뭐 하는 거야. 나는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다르다 하는데 남이 가면 똑같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치?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징그럽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옛날에 내 모습이 그치? 막 퍽퍽 이렇게 막 겹쳐 올라오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특성은 그러니까 먼저 있는 놈을 보면 쉽다며 개를 추론하기에. 그럼 이게 상의하는 바로 뭐예요? 조사입니다. 조사. 자, 조사 중에 이거는 뭐예요? 격조사다 이 말입니다. 격조사. 맞나요?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를 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격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격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은 또 뭐나? 이거 상위 위에는 단어입니다. 품사예요. 품사. 단어입니다.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위 구조는 요거에 많은 거예요. 특성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유형. 근데 서술격 조사는 그 밑에 유형이 없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 밑에는 주로 많은 거예요. 분석이 돼서 어떻습니까? 구성 요소를 이제 우리는 끌어오는 겁니다. 구성 요소를 끌어온다. 특성을 끌어오는 겁니다. 특성을.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게 기준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성을,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많은 게 서술격 조사의 뭐예요? 특성을 탐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논제의 뭐다? 주제입니다. 주제. 이게 이제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인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가 됩니까? 조건이 뭘 하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해당이 돼. 이걸 쓰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잘 보세요. 뭡니까? 다른 조사와 비교하라. 이래 돼 있죠. 다른 조사와 비교해야 돼. 다른 조사와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른 조사와 비교할 때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장하지. 이 안에는 격조사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뭐가 있습니까? 보조사도 있고 뭐가 있어요? 접속조사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의 상위어는 여기니까 이거의 상위어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게 통일성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거로 있든 저거로 있든 조사는 어디 밑에 붙게 돼 있다. 기본적인 특성이. 바로 체험 밑에 붙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게 체험 밑에 붙어서 문장에서 많은 게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기능이죠. 기능. 형태와 기능입니다. 자, 우리 품사는 여러분 뭐로 나눠요? 형태와 기능과 의미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형태는 체험 밑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격. 그러면 다른 조사와 더불어서 체험 밑에 붙어서 문장에서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술격 조사도 서술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서술격 조사도. 그러면 비교를 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담화 표준은 공통점이죠. 그런데 예문을 보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과 뭘 찾으라? 차이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답안지에. 그러니까 이 서술격 조사 이다도 바로 다른 조사와 더불어서 뭘 한다? 체험 밑에 붙고 문장에서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 예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처럼 바로 많은 게 뭐다? 기억은 바로 다른 조사와 공통점이죠. 체험 밑에 붙어서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 자체가 이제 우리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지금 깊이 있는 지식이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 통시적 고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입니다. 통시적 고찰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유개념으로 친다면 우리는 바로 유사 개념을 친다면 뭘 공부합니까? 이게 아까 격조사니까 이놈은 뭐나 여기서 뭡니까? 보조사와 그다음 뭐가 오는 거야? 접속조사가 오는 겁니다. 맞죠? 이걸로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에 갈 때는 대립개념을 올 때는 바로 의미가 오는 거단 말이에요. 의미가 온단 말이야. 의미도 이제 문장의 기능을 하지만 뭐예요? 단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립해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서술격조, 그럼 이 자리는 서술격이 올 수도 있고 주격이 올 수도 목적격이 올 수도 있겠죠. 부사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 패키지 지식, 이 테마 지식이 동시에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임용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임용이 합격이 중요한 게 학교에서 선생을 하려면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제일 중요한 학습 수업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주제통합적 수업입니다. 주제통합적 수업이에요. 주제통합적 수업 알잖아요. 뭐예요? 동일한 대상에 다른 관점. 그거 이제 비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 같은 공동적 관점. 그걸 끌어와서 학습을 시켜주는 훈련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교사가 되려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학습법에 맞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임용에서 배웠잖아요. 교사의 자질 중에 첫 번째 자질이 뭐예요?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국어 지식에 대한 문법 지식에 대한 전문가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자문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선생님 하지 마세요. 왜? 그건 사기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참고서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얼버무리게 없고 그랬잖아. 엉뚱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가 완벽하게 된 지식이 자기 겁니다. 이런 지식이 많은 게 100%가 쌓여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0%를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는 뭐만 맞으면 75점에서 80점 맞으면 합격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식을 70%에서 80%를 만드는 겁니다. 그 영역이.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 이런 패키지 지식을, 테마형 지식을 80%를 만들면 70% 정도만 맞추면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 지식을 자기가 계속 점검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점검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가 여기 들어가면 되나? 그럼 작년처럼 여기 뭘 들어가? 대명사가 여기 들어갔다 이 말. 대명사 중에서 여기 뭐가 들어갔다? 부정칭 많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미지칭이라는 바로 뭐예요? 인칭대명사가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면 그런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부터 알아두니까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익힐 지식을 체계화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개념입니다. 개념. 서술격 조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은 조사의 개념을 하면 이건 저절로 아는 거죠. 이게 하위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특성. 특성은 이것의 이 대상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해 놓은 게 바로 특성입니다. 특성.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들어요. 유형입니다. 유형. 시험은 이겁니다. 거의 다가. 예문을 보고 유형별로 분류할 줄 알면 그냥 끝입니다. 그 유형은 번듯이 뭐가 있어요? 분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분류 기준.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그 다음 완벽하게 이제 합격하려면 교사는 전부 다 뭘 해야 되나? 시범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료로 모든 걸 보여주지만은 수업을 그렇게 다 시간 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사고구술로 많은 거예요. 시범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문을 알아야 됩니다. 예문을.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퍼펙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서술격 조사 1번 문제 이 지식을 자기가 갖추고 있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점검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합격 확률이 없잖아요. 그럼 답 못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합격하려면 그건 웃기잖아요. 그건 로또 인생이잖아요. 그거는 로또 인생이에요. 로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갖추는, 이게 기본입니다. 모든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일단은 이 대상에 대한 요거에 대한지를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걸 먼저. 이걸 말하면 그러면 이 답이 저절로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통점이 조사에 대한 이게 기본적입니다. 됐죠? 하나.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다른 조사와 차이점이 뭐예요? 조사는 우리가 형태상 어디에 해당합니까? 불변하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니은을 보니까 바로 다른 의미처럼 용언처럼 변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체계에서 품사에 분류표할 때 가변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동사, 형용사, 그 다음 서술격 조사 이렇게 분류를 했었잖아요. 변한다 이 말. 그러나 변하기는 변하는데 이제 그 다음 또 뒤에가 있습니다. 뭐가? 책상인다, 가을이 로구나 이런 것처럼 바로 현재형은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변하는 건 동사하고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조사는 서술격 조사는 동사 성질보다 뭐를 가지고 있더라? 형용사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용사 성질. 그 예문을 보고 뭘 요구하는지를 봐야죠. 예문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하는 거야. 성실이라는 이런 명사죠. 명사가 붙었다. 이제 명사고 왜 디귿을 그러면 기억에다 안 붙이고 디귿을 따로 떼었을까 이 말입니다. 이놈은 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뭔가 예문이 따로 떼어질 때는 뭐가 달라요. 공통점이 붙을 수 있죠. 기억대에 붙으면 체언 밑에 붙는 건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디귿을 따로 성실이라는 단어에 따로 떼었을까 이 말입니다. 이럴 때면 이제 이놈이 명사가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명사가. 그러니까 모든 체언 밑에 조사가 붙지만은 디귿 같은 거는 성실은 상태 명사는 많은 거예요. 성실이다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실하다. 하다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동사와 전미사죠. 그렇죠. 동사, 그건 품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지배적 접사다, 이 말이야. 하다는. 그런데 성실이다는 성실하다가 많은 거예요. 붙었지만은 많은 거예요.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다는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상대명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명사와 다르게 많은 거야. 이다보다도 많은 거야. 하다가 많은 거예요. 다 어울린다는 겁니다. 하다가. 그렇지만 하다가 붙으면 다 동사와 전미사니까 많은 게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상태명사 뒤에서 이다는 바로 뭐야? 일반 순수한 서술격 조사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것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다가 붙어도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의미 변화가. 그랬잖아. 접사하다라 붙는. 그래서 이제 이 성실이다는 이다는 순수 서술격 조사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디 뒤에 붙어서니까? 상태명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많은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문제를 낼 때는 조사에 대해서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조건을 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시험보다는 난도가 어려워요. 명심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나 이런 건 시험 문제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사에 대해서 서술격 조사에서 퍼펙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조건을 가진 많은 게 예문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모의고사 칠 때는 일반 많은 게 시험장애보다 답안지가 많은 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식을 많이 기본적으로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빽빽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빽빽하게 씁니다. 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빽빽하니까 많은 거예요. 앞에 한 조건을 길게 써본 뒤에 거는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모의고사 쳐봤잖아요.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격과 일반 시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많은 게 9, 10월 달에는 뭐 한다? 실전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11월 달에는 사회는 뭐다? 적중 모의고사에서 그거는 아주 실전 문제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분량도 시간도 조건도. 그래서 그거는 많은 거예요. 앞에 거보다는 좀 쉽습니다. 쉽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이 시험의 성격을 자꾸 내가 잘 익혀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게. 여기 왔던 운동선수들이, 우리 잘 아는 스타 플레이들이 미국, 일본이나 미국 메디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적응을 못 하는 놈이 있고, 거기서 또 잘 뛰는 놈이 있죠. 여기서는 죽 쏘던 놈이 거기 가서 더 잘 뛰는 놈도 있고, 여기서 스타 플레이 거기 가서 마이너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황재균 같은 사람은 바로 어떻습니까? 마이너리가 안 내려갔더라면 지금 그렇게 못 되겠죠. 도끼를 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야? 그마처럼 한국에서는 스타 플레이 되면 술 먹고 운전해도 다 봐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나 누군데 이러면 다 아니까. 경찰도 아니까. 또 여기 지인들이 해서 좀 쑤시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괜히 술 처먹고 지랄하다가 그렇잖아요. 지 인생 그냥 가버렸잖아요. 한 방에 훅 가버렸잖아요. 더 잘 나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가자마자 메인 자리 꿰차고 가던 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험 스타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시험 스타일을. 그렇잖아요. 그게 적응을 못한 겁니다. 자기 능력은 뛰어난데도. 그러니까 능력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이 그 환경에 자기가 맞게끔 유형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형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자,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공통점은 1번 조건입니다. 1번 예문이에요. 기억 예문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디귿 예문이에요. 니은 예문입니다. 그렇죠? 니은 예문. 그 다음에 이제 심화시켜서 리얼 예문이 바로 게 들어가는 겁니다. 심화적으로.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형태의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많은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지금 쳤으면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는 퍼펙트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든 나는 많은 게 쓸 수 있을 정도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 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냥 한번 신걸 좀 휙 날리면 뭐 하려고 모의고 칩니까? 뭐 하려고 이 종이 아깝게 그치 선생님 힘들어가면 채점해가 뭐 하려고 미쳤다고 합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안 하고 떨어지나 하고 떨어지나 안 하고 떨어지는 게 쏙 편하죠. 그렇잖아. 상처도 덜 받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했으면은 그 분야를 익히라. 지금처럼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뭘 했으면 익히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매주 갈수록 익힐 게 많겠죠. 계속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많은 게 18주 다 익히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18주 거만 다 익히면 퍼펙트하게 합격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전체 10회 몇 문제? 그렇잖아요. 240문항만 외워보면 다 합격합니다. 240문항만 다 쓸 줄 알면 딱 보고 240문 스타일 쓸 줄 알면 다 합격해요. 그런데 그 240문항을 뭐 하는 거예요? 10%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10%도. 24문항도 뭐하나 정확하게 쓰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매년 보면 그래요. 매년 보면. 왜? 조급증만 생각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 요즘 뭐 TV에 자주 나오대. 뭐 수지과 그 있잖아. 정신질환자들 집에 쓰레기만 뒤딱 모아놓듯이. 9월달부터는 지금부터는 온 학원에 댕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스타디 하는 놈들 대표적인 그런 애들입니다. 강사들 다 다 해가지고 그랬잖아.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만도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랬잖아요. 쓰레기들 찌르 모아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쓰레기 모아니까 귀하게 얻었으니까 또 소중하게 챙기죠. 그럼 그 볼 확률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강사들은 자기 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우면은 또 이게 또 뭐 나올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의 제일 특징은 새로운 거면 그것만 꼭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건 안 나오고 자기가 아는 건 안 나오고 그 새로운 게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내가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꾸 짜져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거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획일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 이 친구 저쪽 갔다가 또 이번 달에 또 왔더라마는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모의고사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10회, 12회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1회 첫 보면 12회까지는 답안지 거의 완성. 그걸 치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유행이니까, 똑같은 접근법이니까, 똑같은 키워드가 똑같으니까. 아주 시간도 줄어들고 마는 거야. 실력이 있는, 그거는 많은 거예요. 기계화 훈련밖에 안 되죠. 기계화 훈련. 시험은 모의고사 어느 미친 교수들이 많은 거, 강사들이 냈던 거 똑같이 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당대 최고 석학을 불러다가 출제를 국가시험인데. 국가시험이다. 그러니까 그 출제 교수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해에 당대 최고의 사람을 뽑아다가 국가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많은 거에 출제한 겁니다. 물론 오류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걸 많은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입니까? 이런 거 유치한 걸 냅니까? 지는 왜 그 유치한 문제를 못 풀어가 떨어졌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지는 더 유치한 새끼잖아요. 그런데 많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 12월달 시험 치면 이것도 문제입니까? 그랬지. 이는 단언합시다. 그것도 맞추려 해놓고 지랄 떨면은 그랬잖아요. 예쁘기는 하죠. 그것도 맞추지도 못한 주제에 그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지 공부한 스타일대로 안 나왔다 이거지. 시험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뽑는 놈 스타일에 맞춰줘야죠. 그걸 잘 기억하면.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뭐예요?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조건은 예문을 보니까 이거를 묻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묻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그러면 공통점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체험 밑에 붙더라, 이 말이에요. 문장에서 기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술격 조사니까 서술어 기능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문장에서 기능을 하더라, 이 말이죠. 다른 조사와 동일하게. 그 다음 2번 조건을 보니까 이제 차이점이죠. 조사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니은처럼 바로 서술격 조사는 다른 조사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용언처럼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변하는 건 동사와 형용사잖아요. 그럼 뒤에 문을 보니까 동사 성질보다 형용사 성질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다 아니다 품사 구분 품사할 때 배웠잖아요. 이다는 조사고 그랬잖아요. 뭐다? 아니다는 형용사도 배웠잖아요. 있다 없다 젊다 넓다 단어 구분하고 품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문법은 지식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외우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문법은 소위 말하는 거야. 막 문답했을 때 자기가 많이 짓거리는 놈이 이깁니다. 문법은. 교과나 문학은 많이 짓거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문법은 지식 위주가 많은 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법은 많이 짓거리는 놈이 이깁니다. 세밀한 디테일까지 짓거리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문법은. 그러니까 과목의 성질이 다르다는 걸 항상 명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법은 많은 게 이걸 디테일하게 안 해온다. 그거는 바로 많은 게 체계성의 부족입니다. 끈기의 부족입니다. 씩 읽고 외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문법은 이야기했잖아요. 딱 두 개를 갖춰야 됩니다. 뭐다? 시험을 공부를 하려면, ing료학하려면 정확도와 신속성입니다. 정확성과 신속. 그러니까 문법은 맞춰도 그거는 바로 뭐예요? 메리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쳐지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맞추면은 뭐하는 거야? 경쟁에, 이제 정상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자, 공부를 할 때 주의하라 그랬죠. 특히 이제 시골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 여기 직강을 듣는다. 지방에서는 여기 오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로 생각합니다. 지방 학생끼리는 여기 오는 학생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죠. 그렇잖아요. 정보가 없는 데서 공부를 하다가 정보가 있는 이곳에 오는 게 엄청난 경쟁력 우위를 지닙니다. 엄청난 경쟁력 우위를 지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쪽에서 있을 때 내가 있을 때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오는 순간 많은 거예요. 이제는 임용의 정상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00m 이제 선에 똑같이 선 겁니다. 여기 오는 게. 그전에는 저 뒤에 있었는데,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많은 게 100m는 뭐 1년이란 12달이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면 따라갈 수 있지만은 단거리니까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 생각 자체를. 선생님도 이제 많은 게 대학에 여기 왔을 때만 그런 걸 많이 느꼈다 이 말입니다. 인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한 문제 2번만 많은 조금만 보고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음 자 중세 국어입니다. 어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그러면 제일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대상이 뭡니까? 순경은 비역과 그 다음에 바로 뭐나? 반치음입니다. 맞아요? 이거의 특징을 이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됩니까? 상여가 어문입니다. 어문 중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되면? 이제 어문 중에서 여기는 어문 체계죠. 어문 체계. 여기는 뭐야?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중세 여러분들이 바로 많은 거예요. 자음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세 자음 체계. 맞나요? 그러면 중세 자음 체계는 전부 몇 개입니까? 17개단 말입니다. 17개. 그런데 현대만화 자음 체계하고 순서가 다르죠. 중세는 아설 순치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음 체계의 기본 조건은 뭡니까? 그걸 떠올리세요. 자음 체계를 나누는 기본 조건이 뭐예요? 위치, 방법,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세기, 울림의 유무, 넷이잖아요. 딱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동적으로 안 따면 이는 아웃이야. 이게 손대는 해 끝입니다. 뭐 지랄 떨고 필요 없는데 가장 기본도 모르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탁 떠올려야 돼요. 자음 체계입니다. 자음 체계 맞나요? 자음 체계 기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어문이니까 어문 안에 지금 여기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어문하는 순간 어문의 뜻을 소위 말하는 바로 그랬잖아. 소위 말하는 어문이나 또 운소나 음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변이음을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 자체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야. 영역 자체가. 영역 중에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조건. 분류기준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닷소리 이거는 뭐 하는 거야? 헛소리 그렇잖아요. 쉽게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뭐 하는 거야? 발언기관은 보통 이거는 바로 뭐 하는 거야? 형상이죠. 이는 이제 중세니까 제자 원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상형과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야? 가액의 원리. 이건 상형과 합성의 원리 배웠잖아요.
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을 뚜루룩 읊어야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법은 쫙 읊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사고구술로 뚜두두두두두 그걸 숙달을 시켜봐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게 있다. 외우라 이러면. 그래서 선생하기 좋아요. 어디서 외워. 이러면 화불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외웠나? 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요즘 선생님 쉽다 그랬죠. 야, 요즘은 뭐 이런 게 있다 필요 없죠. 선생님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활동 수업 해오세요. 그렇지. 그 다음 PPT 발표하세요. 차이점 뭡니까? 여러 번 했던 거하고. 그렇지. 종합만 하면 되잖아요. 종합 지식만. 선생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활동 수업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걸 다 하려면 바로 선생님은 전체를 알고 어느 단계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 수정 지도가 가능하잖아요. 수정 지도가 전체 속에 지금 학생은 어디 학에 있고 어디가 지금 잘 됐고 어느 게 못 됐고 평가는 해줘야 되니까. 평가하려면 내가 퍼펙트 알게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소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자음적. 그러면 이거 체계를 그러면 자음 안에 또 분류 기준이죠. 이거 할 때는 바로 뭐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바로 뭐가 돼?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가 됩니까? 공기의 흐름이 여기는 막는 거고, 이거는 막힘이 없는 거죠. 발음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나누잖아요. 발음을 할 때 이거는 공기 없이 막히는 거고, 이 공기 흐름이 많은 거에, 그랬잖아요. 막히지 않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 흐름이 막히지 않고 한 번에 나오는 거는 단모음이고 두 번에 나오는 거는 뭐야? 그렇지. 이중모음이 되는 거. 그 공기 흐름이잖아요. 요거 나눈 거는 공기 흐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여기 또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로 나누는 거는 바로 우리 5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5개 이래 타고 가잖아요. 입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1% 나가면 되잖아요. 뭐야? 수놈, 양수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나? 치조음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병국에, 영국에, 그 다음 뭐나? 목구멍 소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현대 자음 체계죠. 그 다음 중세는 뭐야? 아설, 순치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기본자를 알죠. 아까 이 자음은 기본자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액의 원리니까 기본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자.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는데, 그건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보면 모를 놈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는 누구든지 많아. 우리가 지원자의 50%, 60%는 다 압니다. 그럼 5%에 아는 놈은 보면도 알고 마는 거, 안 봐도 아는 놈이 5%예요. 그걸 또 뭐 써먹을 줄 아는 놈이 5%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야, 틀린 게 나오면 그것도 지적할 줄 알고 수정할 줄 아는 게 5%다, 이 말이에요. 5%라는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그걸 숙련을 자꾸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이걸 그걸 떠올리라 이 말이면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많은 거야. 울림의 유무, 세기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세니까 바로 뭐야? 기본자에서 가액의 원리니까 그렇잖아요.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거는 바로 뭐야? 기본자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싸움 중에서 뭐예요? 병서법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음 표기 중에서. 이거는 반첨입니다. 반첨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울림소리죠. 울림소리에 따른 유성마찰음이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마찰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은 이 두 개가 붙었으니까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항상 시험은 공통점 차이점입니다. 공통점 차이점이에요. 공통점 차이점. 무조건 붙으면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 하는 게? 그랬잖아. 탐구한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하라. 이래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가가 바로 뭐예요? 유성마찰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성마찰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림소리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첫 번째가 보면은 바로 뭐 하는 게 울림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림소리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 하는 거야? 모음이 울림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놈의 제일 자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뭐라 그래서 항상 리얼 받침이라 그랬죠.
모험에서는 항상 문제 생기는 게 뭐야? 이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몸에 건드려져 있는 거, 리얼에 건드리는 게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게. 그게 아까 이야기한 중요도 평정입니다. 시험자 센스가 있는 놈이에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이 잘 나오기 좋은 조건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보면은 뭐 하는 게 유독 뭐만 자음인데 자음이 오면 올 수 없는데 모음이라 해야 되는데 자음이라도 자음 중에서 뭐야? 리얼일 때. 모음이 뭐야? 중에서도 뭐야? 이 모음일 때는 뭐가 자꾸 달라집니다. 이 모음일 때는. 그 시험의 요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배웠잖아요. 우리 이야기할 때 항상 문법 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문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법 지식은 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문법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뭐 하는 거야? 실전에 가르치고 출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놈이 중요하고 어느 게 시험 나오는 데는 선생님 도가 텄단 말입니다. 다른 놈은 출전을 많이 해보고 교과서도 안 써보고 참고서도 안 써봤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를 출제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확률이 높은 놈을 공부해야죠. 확률이 높은 놈을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이거에 많은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두 개 붙었으면 이거는 보니까 많은 게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 전부 많은 게 반치음은 전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디에? 두음이 오더라 면 두음. 단어의 첫 소리 이러면 안 됩니다. 두음입니다. 두음. 그렇잖아요. 음절에만 어문에 두음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사이사이 자저 전부 두음이잖아요. 기억 1번 같은 것은 바로 뭐나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됐다. 근데 그 위에 1번 같은 거 보면 반치음대 어디도 옵니까? 두음도 오고 종성에서도 오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전부 어두에 쓰입니다. 그렇잖아요. 두음도 종성에도 이제 쓰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1번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 공통점은 유성마찰하는 게 하나 위치죠. 위치. 어문의 성격과 위치가 많은 게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비역거만은 또 같으면서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 바로 말은 자 공통 조건을 말하라. 이래 실현되는 공통 조건입니다. 그게 1번 조건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바로 뭐나 순경은 비역과 반점이 많은 게 공통 조건은 아니면은 바로 뭐나 수행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뭐에 실현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답을 쓸 때. 그러니까 그 주어가 없는 놈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주어가 없는 놈이 답안지에 주어가 없는 놈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주어가 안 썼다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문제지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알 거라 안 써도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문이 1, 2, 3, 4 붙었으니까 그 중에 좀 나중에 내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부사를 종류를 하는데도 부사 종류를 구분하는 놈이 너무 많아요. 1, 2, 3, 4, 5, 6 중에서 1, 2, 3, 4, 5 예문 중에 거기 보면은 뭐 부사는 성분부사 문장 그럼 어느 놈이 성분부사 어느 놈이 말이야 문장부사예요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 주어를 생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어가 그럼 통일성이 없다면 통일성이. 그러니까 왜 근데 이 예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점자가 개뿔이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벌써 뭡니까? 문장에 많아 통일성을 갖추고 완결성을 안 갖추고 지금 전부 다 0점이에요. 0점. 0점입니다. 0점. 선생님은 채점을 해주고 하지만 실제로 엄격히 따지면 그냥 0점이에요. 0점. 통일성 벗어나면 0점이잖아요. 뭐 조건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채점하던구만 보니까 12월 때 시험 치고 나면은 지 답이 0점인데도 이는 단어가 한 개 이내 썼잖아요. 그래서 1점 안 주겠습니까? 1점 나는 내 그래서 나는 될 것 같아. 이렇게 떨어졌어요. 답안지 주세요. 개뿔이나 그렇잖아요. 채점의 기본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니까 주눅이 들고 소위 말해서 그렇죠. 절망할까봐 점수는 주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그래? 그래야 그게 5%니까 5%. 알겠어요?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시험 답안지에 보면.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만 보세요. 15세기 중세구의 자음 체계와 실현 조건의 두 어문의 차이점,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데 이제 아까 차이점이 바로 위치죠, 위치. 실현되는 위치가 유성자음 사이에, 유성음 사이에 일어나는데, 아까 또 두 번째 하는 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두음이나 종성에서 이제 우리는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그런데 바로 반치음은 전부 어두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1번에 보면은 순경음 비읍은 어두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2번에 보니까 반치음은 윳, 야, 이, 인, 이런 거 전부 어두에도 있잖아요. 단어의 어두에도. 단어의 어두에도 있다면, 단어 어두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통점은 뭐 사이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울림소리 사이에 일어나죠. 그런데 뒤에 있는 윳, 야, 잇, 인, 이거는 바로 울림소리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도 온단 말이에요. 어두도. 어두에도. 예문을 구분을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바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변하죠. 현대로 오면은 뭐로 말하더라? 바로 순경음 비읍은 옥으로 변하더라.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 외우라 그랬잖아요. 순경음. 자, 왜? 우리 작년에 뭐에 대해서? 열인이엇 나왔잖아요. 그럼 열인이엇, 그러면 어문에 대해서 나왔으면, 자, 어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어문의 중세 문법에서. 그랬잖아. 그러면 열인이엇.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순경음 비읍. 그렇죠. 반치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어문에서는 이제 우리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어문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 건지 항상, 그럼 어문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문에 나온다면 그 다음 어문에 뭐가 나올까 이 말입니다. 예측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측을. 그러면 전체 어문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러면 뭐로 변합니까? 중세 거 우리 왜 배웁니까? 역사성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단어 어휘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오늘날 순경 비읍 뭐로 변했어요? 오나, 우나, 제로로 변했잖아요. 세 가지로 변했잖아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이제 아니다. 여기는 오나, 근데 이제 2번은 보니까 반치음은 오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탈락됐잖아요. 반치음은. 그 다음에 이제 그기고, 그러면 이건 나는 바로 뭐예요? 소위 말하는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 조건이죠. 오늘날 이제 변화 조건입니다. 그게 왜로? 도발에서 도와 이렇게 해도 거저 그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저전이 이렇게 해서 지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탈락됐다 이 말. 그런데 이제 1번 것도 순경음 비읍은 탈락된 게 아니잖아요. 어문이 변한 거잖아요. 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사이소리죠. 사이소리. 차이소리 조건이라는 걸 알아요. 예문을 보고 그걸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1, 2번을 붙였다는 거는 바로 다 안 했다는 이건 공통점은 1, 2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만 1, 2가 또 따로 붙었다는 거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낼 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에 쓰인 어문의 용례를 비교 서술을 알아야 합니다. 용례는 바로 뭡니까? 소위 말해서 사이소리에서 일종의 바로 사이소리는 뭐예요? 관행적 조사의 기능을 하죠. 관행격의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소리는 이제 일종의 바로 그게 이제 뭐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떻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순경음 비읍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가 왔을 때 사이소리를 쓰려면 중세 사이소리는 굉장히 규칙적이라 그랬죠. 다양하지만은 규칙적이다. 그러면 앞에 선행음이 반드시 뭐예요? 그렇지. 울림소리라 해야 되죠. 뒤에가 안 울림소리. 그 사이에서 선행음에 바로 많은 게 같은 계열의 어떤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가 이제 오게 돼 있죠. 같은 계열의 안 울림소리가 사이소리로 쓰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전부 사이소리가 뭐로 쓰입니까? 한 개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시옷으로. 시옷이 조건을 붙는 거는 전부 뭐 있대? 앞에 울림소리지. 그 다음에 울림소리면서 아침이 뭐예요? 앞에 받침이 없을 때에도 모음에 끝날 때 현대는 사이소리를 넣게 돼 있잖아요. 자음이 있을 때는 뭐예요? 시옷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음이 없을 때, 받침이 없을 때만 시옷을 넣는다, 현대에는. 그러니까 중세와 현대에 비교해서 알아둬야죠. 문법은 항상 중세와 현대를 비교합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중세와 현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이에서는. 근데 우리는 반치음은 바로 많은 게 어떻습니까?
어떤데 사회에서 어떠시나? 한자음이든 말, 그거 있잖아. 보세요. 뭐가 됩니까? 한자나 우리말에도 다 쓰인다 이 말입니다. 고요나 우리말에도. 그런데 일본에 보면 전부 한자밖에 없잖아요. 우리말에도 쓰인다. 그러니까 사이설의 성립 조건이죠. 사이설의 성립 조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1번은, 가는 보니까 바로 순경은 비역과 게 반치음의 바로 공통점과 차이,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나는 바로 현대로 변화 과정이죠. 변천이 되면서 하나는 변천이 되고 하나는 탈락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는 바로 사이소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예문을 보고 그 기준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기준, 이 예문은 뭐에 해당하는, 그래서 아까 지식이 뭐로? 개념, 특징, 유형, 예문. 그럼 시험은 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 예문을 보고 상이어로 그걸 빨리빨리만, 아까 상이어로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이 예문은 뭐의 예문이다, 뭐의 예문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하이어는 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게 배경 지식을 자꾸 반복적으로 활성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여러분. 근데 지금 뒤에 나오는 3번 문제를 많은 거예요. 이거는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하는데도 다 틀렸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그 내용을 합시다. 수고했습니다.